오늘은 길동모아타운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내 집의 가치, 내 집의 감정평가 가격은 얼마이고 나는 아파트 몇 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집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사업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나의 권리가액이 나오는데 이 권리가액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나는 아파트 몇 채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추가 부담금을 얼마나 내어야 하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 중에 우리가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정평가, 그리고 종전자산, 종무자산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정평가는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감정평가는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설계가 완료가 돼서 건축 심의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건축 심의가 완료된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날이죠. 오늘이 아니고요. 앞으로 2년 뒤에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2년 뒤에 그날이 감정평가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감정평가는 조합이 결성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입찰 방식으로 해서 감정평가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감정평가 회사를 입찰 방식으로 하나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두 개의 감정평가 회사가 우리 주민들의 집을 다 방문을 합니다. 다 방문을 해서 구조도 보고 방 개수도 보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벽돌조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은 지 몇 년이 됐느냐, 1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노후도 평가. 보통은 우리가 내부 연한을 50년 정도로 잡는데요. 준공대에서 입주한 지가 10년이 됐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40년이 남은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지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20년 남은 걸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또 평가를 합니다. 토지는 또 주변 시세, 표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평가를 하는데, 구청에서 선정된 감정평가 회사가 1억 원이라고 평가를 냈고, 그리고 조합에서 선정된 감정평가 회사는 1억 1천만 원이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한 1억 500만 원이 나의 감정평가 금액이 된다. 그 부분을 감정평가 끝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 고지를 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정평가할 때 집에서 딱 대기하고 계셨다가 우리 집은 어떻게 설명을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그 평가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평가가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그 감정평가가 완료된 부분을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종전자산. 이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자산, 지금 현재의 가치 아직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나의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전자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후자산. 이 종후자산은 나의 감정평가 금액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파트를 35층 1동, 2동, 3동을 지었는데 각각의 아파트의 금액을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동에 20층에 1호는 얼마? 그 부분을 우리 조합원님들이 받아가야 할 아파트의 금액입니다. 그걸 갖다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향이냐, 남향이냐, 층수가 몇 층이냐,
뭐 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그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감정평가 회사가 아파트의 각 호수별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정부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가야 할, 신청해서 받아가야 할 아파트의 금액, 그것도 감정평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자산은 내가 받아가야 할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이다. 그죠? 그럼 종전자산을 주고 정부자산을 받아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종전자산은 감정평가 금액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종전자산을 가지고 내 땅을 다 출자를 한 거예요. 이 개발 사업에. 그런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주민들께서 받아가는 아파트 빼고 또 일반 분양하는 거, 그 매출, 그리고 일부 임대주택 나가는 매출, 그것도 그 SH공사나 LH공사에 저희가 팔거든요. 그것도 이제 매출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것들을 수익을 다 냅니다. 매출의 총액을 가지고 비례율이라는 수익률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종전자산 금액이 1억인데 사업 수익률 비례율이 110%면 나의 권리가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재개발하는 단지들이 100%가 넘으면 사업성은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산은 고정되어 있지만 일반 분양가를 그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비례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나의 수익은 높아지고 나의 부담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사비라든지 모든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여서 비용은 축소하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끔 상품을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 비례율에 다 녹아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의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내가 감정평가 금액이 몇 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받아가야 할 아파트의 이제 평형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 평형대를 내가 분양 신청을 할 텐데 일반 분양하기 전에 조합원이 먼저 평형대를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 좋은 호수를 조합원님들이 좀 더 먼저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합원님들이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청하는 자격은 어떤 형태로든 등기상의 주택으로 적혀있는 부분이면 아파트를 다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빌라에 살든 다가구 주택에 살든 원룸으로 살든 이런 부분들은 내가 24평이든 34평이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다 신청할 수가 있다. 한 채는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만 소유하고 계신 분, 주택은 아니고 상가만 소유하고 계신 분은 상가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파트를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나의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최소 분양가,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없고 상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나는 땅만 갖고 있어요. 주택도 없고 상가도 없고 그냥 대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모든 부분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85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한 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두 채라고 해서 이제 1+1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택으로 등재된 면적이 내가 분양하는 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보통 다가구 주택을 갖고 1층, 2층, 3층을 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층 50제곱미터, 2층 50제곱미터, 3층 50제곱미터 해서 다 합치니까 1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주택의 면적은 150제곱미터인데 1+1을 신청할 수 있느냐? 우리가 35평이라고 하는 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고, 그리고 25평이라고 하는 게 60제곱미터예요. 두 개 합치면 14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내가 150제곱미터면은 1+1에서 두 채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2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서 85제곱미터 두 채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꼭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하나를 끼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1+1의 가장 상위는 35평, 25평 이렇게 가능하고, 근데 내 주택 면적이 12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60제곱미터, 25평 두 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가액이 종전자산 금액이 분양 신청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1+1인데 나의 종전가액이 한 20억 돼요. 20억 되는데 그러면 84제곱, 35평, 25평 합친 금액보다 내 금액이 더 많다. 그럴 때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리고 세 채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이 또한 내가 가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최소 분양가의 세 채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러니까 뭐 내가 한 30억이 있는데 최소 금액이 한 7억, 8억이 된다. 그러면 3판이 24억이니까 나의 자산금이 30억이면 세 채를 분양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우리 주민들께 또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1층, 2층, 3층이 쭉 있는데 조합원은 저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먼저 좋은 동, 로얄층 이렇게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오렌지색은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 조합원들과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나눌 거예요. 어디를 조합원 분양을 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감정평가란 것은 결국은 내 집의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결국 종전자산의 가치와 종후자산의 가치의 차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를 몇 채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물론 추가 부담금 문제도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아파트 몇 채를 받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와 투자금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물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이 현재 매물 현황이고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갭으로 따졌을 때 2억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물건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야 할까요? 네, 가격 협상의 달인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저렴하게 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령한 남자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은 02-511-8953
010-2949-8953 이재훈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